사람마다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늘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족을 위해 사는 일, 그게 제 삶의 전부였지요. 저는 아들만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그저 기뻤습니다. 건강하게 울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든든하겠네. 아들 둘이면 됐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 말이 그저 좋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셋째가 태어났을 때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구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던 건 왜였을까요? 남편은 여전히 만족스러워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엄마로서 나를 이해해줄 딸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들 셋 둔 복 받은 여자야. 나중에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요. 아들들이 자라서 든든한 남자가 되었을 땐 남편 말대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자들의 말투는 늘 단순하고 짧았습니다. 엄마, 저요. 엄마, 내 옷 어디 갔어요? 그 말들 사이에는 정이 없던 건 아니지만 섬세함이 없었지요. 그런 날이면 가끔 상상했습니다. 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딸이라면 제 머리에 핀을 꽂아주며 엄마, 이거 예쁘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때 제 나이 39. 이미 새 아이를 키워놓고 이제 좀 숨 돌리려던 참이었는데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나이에 비해 몸도 약했고 남편도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애를 낳는다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했습니다. 왠지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번엔 꼭 딸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꼭. 그 기도는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출산하던 날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따님이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병실 창밖에는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눈이 부시게 맑았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을 새롭게 본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제게 선물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아들 셋만 있던 집안에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난 듯 했지요. 남편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윤서가 아빠하고 손을 내밀 때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서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울음도 적고 늘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아들이 장난을 쳐도 울지 않고 작은 손으로 형들의 손을 잡던 아이.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던지요. 저는 윤서를 품에 안고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세상이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첫째는 군대를 가고 둘째는 취직을 하고 셋째는 결혼을 했습니다. 윤서는 그 사이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사진첩을 넘기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집안일도 잘 도왔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들이 바쁘고 무뚝뚝한 대신 윤서는 제 옆에서 늘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죠?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윤서를 보며 자주 말했습니다. 얘는 엄마 닮았어. 마음이 곱고 약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윤서는 세상의 상처를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 거짓된 말,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아이였지요. 그래서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윤서가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게,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늘 곁에서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윤서는 연애 한 번 안 해본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남자친구 얘기를 해도 그저 웃으며 나는 아직 그런 건 잘 몰라.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지요. 그런 딸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요즘 세상처럼 빠른 세상 속에서도 윤서는 여전히 순수하고 고운 마음을 가진 아주 드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윤서가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립스틱, 그리고 귀 밑으로 내려온 머리.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어디 가니? 엄마, 그냥 친구 만나러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휴대전화 통화가 길어졌고 때때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미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딸도 다 컸고 이제 성인인데 엄마가 매번 간섭할 수도 없지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자꾸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윤서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머리를 빗었고 예전엔 입지도 않던 밝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분명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던 어느 날 윤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조심스러웠고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분명히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그 밝음 속에 저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식탁에 앉은 윤서는 밥 한 술을 뜨면서도 자꾸 휴대전화를 힐끔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요즘 어디 다녀? 학교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나 보네. 윤서는 잠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요. 짧고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윤서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습니다. 딸은 침대 위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생소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웃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제 앞에서는 잠잠하고 혼자 있을 땐 그렇게 행복해 보였지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버린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더 모르는 척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저를 힐끔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범한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웃는 얼굴이 자주 보이네.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야? 윤서는 순간 물잔을 멈추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분명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잔을 만지작거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윤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아닌 부끄러움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딸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엔 뭐든 숨기지 않았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매일같이 제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제 앞에서 눈을 피하고 말을 돌리고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는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에게 말했지요. 당신 요즘 윤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다 큰 애가 그러면 연애하나 보지.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들리던지요. 남편은 여전히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러하듯 딸의 연애쯤은 젊은 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윤서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고 그 순수함이 언제든 누군가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윤서 방 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한 번,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켜봐야겠다. 그 아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게 딸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윤서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딸의 발걸음,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묶는 손끝, 외출 전 거울 앞에 선 표정 하나까지 모두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딸은 더 예뻐졌습니다. 그게 화장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순수한 아이가 이제는 내 눈앞에서 조금씩 다른 세계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도 윤서는 여전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 오래 앉아 머리를 빗었고 가끔 향수를 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향은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는 없던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진한 냄새였습니다. 딸이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윤서는 자주 멍하니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생각에 잠겨 있거나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면 깜짝 놀라며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보며 그냥 웃었습니다. 저 나이쯤 되면 다 그래. 요즘 애들 다들 그렇지.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오랜 세월 함께한 엄마의 눈에는 금세 보이기 마련이지요. 그날 밤 윤서가 제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정말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구나. 윤서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이 방 안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저 순수한 대학생이던 아이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입안이 마르게 말라왔습니다. 윤서는 눈을 내리깔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직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저 연애도 처음인 아이가 결혼이라니. 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그 한마디만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윤서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서 어린아이의 얼굴은 사라지고 낯선 여자의 모습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윤서가 아빠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웃으며 농담이지? 라고 말하려다 윤서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장난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말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윤서야, 결혼이라니. 아직 학교도 다니잖니. 그 사람은 어떤 분인데?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믿어왔던 평범한 일상이 조용히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일단 만나보자. 그래야 뭘 알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불길했습니다. 아직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의 방문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딸은 잠들지 못한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그 남자에게 마음을 다 주었다는 걸, 이제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쉽게 꺾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방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불안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주라 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데리고 올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윤서의 선택이, 그 한순간의 마음이 이 아이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주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윤서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을 자꾸 피했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시계처럼 불안이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음 주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고 새벽이면 괜히 부엌불을 켜놓고 찬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만나보면 알겠지. 사람 봐야 판단하지.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윤서의 눈빛이 떠올랐고 그 눈빛이 낯선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청소기를 돌리고 밥을 하고 식탁보를 갈아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르고 고른 듯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윤서가 집을 나섰습니다. 곧 들어올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첫눈에 그가 들어오자마자 방 안의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공기조차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남자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눈가의 주름과 다소 거친 피부가 그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했습니다. 옷차림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말끔하려 애쓴 흔적은 있었지만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사람의 눈을 피했고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남자 옆에서 긴장한 듯 손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아직 부딪혀보지 못한 아이가 갑자기 낯선 세계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소리는 예의 바른 듯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된 듯 했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윤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지만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했지만 그 말들이 낯설게만 들렸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돌릴 때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불안이 비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 하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윤서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있다. 그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손을 모아놓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감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중간마다 잠시 멈추는 숨소리가 거칠었고 손끝이 자꾸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손으로 내 딸을 잡을 수는 없어. 저 눈빛으로 내 딸을 볼 수는 없어. 윤서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듯 슬며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 아이의 눈엔 불안과 간절함이 함께 비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윤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시간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묘한 자신감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말이 참 가볍게 들렸습니다. 말 속에 무게가 없었고 눈빛엔 진심보다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저는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가 돌아간 뒤에도 방 안의 공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야.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 말이 제 불안과 완전히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그 사람 옆에서 웃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속엔 아직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었고 그 순수를 이용할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고 손끝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그 정적 속에서 딸의 입술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더 있어요. 그 말에 제 시선이 딸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혼을 2번 했어요. 그 순간 시간이라는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가슴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이혼을 2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도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찬물처럼 식어갔고 윤서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모두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2번이나 했다고? 윤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도 조금 많아요. 26살 차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쥔 젓가락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탁 하고 식탁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위를 눌러놓은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은 채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 지금 46이에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46, 20살 차이. 내 딸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그 시점에서 이미 인생의 굴곡을 2번이나 겪은 사람이라니.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피가 가신 듯 창백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등 뒤로 무겁게 내려앉은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딸이 맞나, 이렇게 멀어진 게 하루아침일 수 있나,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윤서야.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20살 차이의 남자, 2번의 이혼,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남편이 뒤돌아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자식은 있니? 윤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아이 둘이요. 그 말에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수만 번 모든 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윤서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줘요. 그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변명 같았습니다. 세상을 다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진심이라 믿는 그 표정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나이, 이혼 2번, 아이 2, 이걸 다 알고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그 사람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프게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뒤에는 늘 상처가 따라온다는 걸 저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는데 내 딸은 아직 그걸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윤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어리고 너무 순수해서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길로 들어서려는 걸까? 그 길의 끝에서 이 아이는 어떤 얼굴로 돌아올까?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데리고 올게요. 그때 아빠, 엄마께 인사드리겠대요. 그 말을 남기고 윤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남아 있었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울음을 참는 것도 아닌 그저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길. 제발 내 아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지 않길. 그 밤은 그렇게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또렷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시작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늘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문 앞에 서서 손을 얹을까 하다가도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아이가 더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저녁이면 식탁 앞에 앉아 신문을 펴놓고 글자만 눈으로 훑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의 나이, 이혼 2번, 아이 2. 어느 것 하나도 제 딸의 인생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그 모든 걸 알고도 사랑이라 말했지만 그건 진심이라기보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난 인생을, 그가 만든 상처를 이 어린아이가 감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윤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풀린 채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처럼 접힌 종이가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지난 세월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니? 2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사람, 아이 둘을 둔 사람, 그게 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윤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더 세게 움켜쥐어졌습니다. 눈동자에 눈물이 맺히더니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이미 제 마음의 울타리를 넘어 그 사람 쪽으로 발을 디뎠다는 걸. 그날 이후 윤서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같이 밥 먹자 해도 방 안에서 괜찮아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날이 서갔습니다. 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야, 너 지금 뭘 하는지 알긴 하니? 엄마 아빠가 왜 반대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 말이 나오자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순간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눈물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인생이긴 하지만 잘못된 길은 잡아야 해. 엄마는 그 사람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 그 고요가 더 무겁고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낮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불 꺼진 공간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조금만 진정해. 애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내 딸 인생을 망칠 일이야. 그날 이후 딸과 저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침이면 윤서가 먼저 나갔고 밤이면 제가 불을 끄기 전에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상하게 목소리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제게서 멀어졌고 저는 그 거리를 좁히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결정대로 할게요. 그 말이 짧게 지나갔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곧장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윤서의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그래도 이 결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 두 마음이 싸우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손끝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직 늦지 않게. 하지만 그 기도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곧 딸이 우리 곁을 떠날 준비였다는 걸.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집안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저는 문득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늘 들리던 윤서의 방 안기척이 없었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 보니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단정히 개어져 있었고 책상 위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냄비가 끓어 넘치는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모두 한참 뒤늦게 들려왔습니다. 윤서가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윤서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작은 가방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공허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야, 지금 어디야? 말을 꺼내려는 순간 윤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더는 찾지 말아요. 그 한마디가 내리꽂혔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귀에 맴도는 그 말, 더는 찾지 말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는 짧게 끊어졌고 남은 건 공허한 신호음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식어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한순간이 오래된 꿈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금세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큰 애야.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윤서의 얼굴, 그 순한 눈, 그 아이가 낯선 세상 어딘가에 혼자 있을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도 두려웠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금방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품 안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엔 여전히 윤서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펜 하나, 노트 하나, 그리고 접힌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그 아이만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딸. 그래도 똑똑한 아이야. 잘못된 선택이라면 스스로 깨달을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희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마지막 말처럼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윤서가 그 빗속 어딘가를 걷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저는 긴 밤을 눈뜨고 보냈습니다. 그날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밥상은 늘 셋이었고 그 셋 중 한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울릴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통화 불가라는 글자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윤서의 방 앞에 앉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빈 공간이 도리어 딸의 목소리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다그치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기다리자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고통이 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넘긴 시간, 조용하던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가슴이 먼저 그걸 알아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 당장 이 주소로 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번호를 다시 눌러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며 윤서야 전화했어. 울면서 그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자동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그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잠은 편히 잤을까? 그 남자와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을까? 그리고 오늘 왜 하필 지금 전화를 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남자가 딸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 건 아닐까? 남편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미세하게 숨을 고르며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낯선 주택가였습니다. 하얀 담벼락과 좁은 골목길이 이어진 조용하지만 어딘가 어두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비가 가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렸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딸이 처음 그 남자를 소개하던 날, 그 낯선 눈빛과 어색한 웃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멀어져간 윤서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차창 밖의 어둠 속에서 흩어지고 섞였습니다. 엄마, 제발 와달라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울음 섞인 떨림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차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 집은 어두운 주택단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어딘가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에 윤서가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천천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만 이제 가보자는 뜻을 나누었습니다. 손끝이 문고리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 사이로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도가 들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제발 내 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돌려주세요. 현관 앞에 섰을 때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자 안쪽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말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고 입술 가장자리는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서, 우리 딸 여기 있지요? 그는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한참 전에 나갔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에서 스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의자가 움직이는 듯한 아주 희미한 소리. 저는 순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시선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초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한순간에 알았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붙잡으며 가자라고 낮게 말했지만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묘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서야. 입안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윤서가 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 뒤에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직감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차로 돌아온 뒤에도 창문 너머 그 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커튼 틈으로 작은 불빛이 한번 켜졌다가 이내 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 눈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빗속에서도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그 집 앞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남자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 밖에서 손끝이 얼어붙은 채 기다렸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의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그 소리는 분명 윤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방문을 잠가두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서가 감금되어 있었다. 그 사실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잠시 뒤 문 안에서 윤서가 나왔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엔 피곤과 공포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서는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밤 공기 속에 길게 번졌습니다. 남자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연행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 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한 줄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 집안의 공기엔 묘한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를 품에 안은 채 저는 한참 동안 그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품 속의 윤서의 떨림만큼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경찰들이 남자를 데리고 나오는 순간 그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입술 끝에는 비웃음이 스쳤고 눈빛에는 여전히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왜 잡혀가야 합니까? 그는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예요, 법적으로도요. 그 말과 함께 그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지만 거기엔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라는 글자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제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소리엔 뻔뻔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윤서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그 종이를 조심스레 받아들며 살폈습니다. 정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나 협박의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서류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의 손은 그의 팔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항변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난 사랑한 것뿐이야! 그 외침은 빗속에 삼켜졌습니다. 곧이어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젖은 골목길을 번쩍이며 사라졌습니다. 그 불빛이 꺼진 뒤 남은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제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젖은 우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윤서는 끊임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나는 너를 더는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공포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토록 무겁고 잔혹한 족쇄가 될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속이고 두려움으로 묶어두었던 그 사람, 그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차근히 설명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계에 의한 혼인입니다. 경사와 민사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윤서는 증인석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상호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윤서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그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그리고 윤서가 감금되어 있던 방의 잠금장치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사에 반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징역 1년. 그 한마디가 끝나자 윤서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긴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던 길, 윤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온기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짜 혼인신고는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서의 이름은 다시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묶여있던 족쇄가 마침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갇히지 않게 해달라. 그날 이후 윤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아침이면 스스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가 책을 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그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2번 다시 세상에 내어주지 않겠다. 집안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녁상에 앉은 윤서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슬픔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모든 상처를 씻어내듯 부드럽고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를 되찾은 듯 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새벽이면 교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엔 꼭 제 눈을 한번 보고 다녀오겠습니다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뒤에 따라오는 눈빛에는 어딘가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윤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도 스탠드를 켜두고 책을 펼쳤습니다. 눈은 활자 위에 있었지만 시선은 자주 허공으로 흘렀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되새기는 듯한 그 표정,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흔적이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는 듯 잠결에 짧게 신음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아이 이불 끝을 다독였습니다. 숨죽여 울면서도 손끝으로 윤서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삭였지만
그 말은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낮 동안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도 하고 뉴스를 보며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 끝에는 언제나 짧은 멈춤이 따라왔습니다. 그 멈춤이 오히려 진짜 표정 같았습니다. 하루는 윤서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흔들려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커튼 사이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게 정말 행복한 감정만을 뜻하는 걸까? 윤서의 일을 겪고 나니 그 단어가 너무 낯설고 두려워졌습니다. 사랑이라 부르던 많은 것들이 때로는 소유가 되고 때로는 구속이 되며 결국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아직 젊었고 앞으로 다시 사랑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이 또다시 아픔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윤서가 학교에 다녀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부터 자취해볼까 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힘으로 해보자. 그 아이가 다시 세상과 마주하려는 용기, 그게 사랑보다 더 큰 성장의 이름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윤서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엔 세월보다 더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아마도 누군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아닐까. 윤서를 떠올리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보호이고 억지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결에 윤서의 웃음소리가 섞인 듯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에도 평온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어느새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스로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의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어머니인 제 눈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숙인 채 걷던 아이가 이제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웃음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웃음 속에 진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같은 과의 한 여학생이었고 언제부터인지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 윤서가 그 친구와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을 학교 앞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말없이 창밖으로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랜만에 가벼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서는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새로 들은 교수님의 농담이나 친구와 나눈 소소한 대화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집안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하루는 윤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친구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 목소리에는 오래 묻어있던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자신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기보다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친구에게 보낼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거울 하나, 리본이 달린 손수건,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이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누군가를 믿기 시작했구나. 윤서의 방 안에서는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렸던 멜로디가 이제는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그 음악은 아픔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윤서가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간 날, 저는 오랜만에 홀로 남겨진 집 안에서 딸의 웃음소리가 담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활짝 웃고 있는 윤서의 얼굴엔 이제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눈가가 저절로 젖어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돌아왔구나. 그 어떤 상처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꽃을 피운다는 걸 그 아이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가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엔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발을 디딘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서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그 아이가 책을 읽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예전의 윤서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려는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다시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믿고 자신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제 마음에도 긴 겨울이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여름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이제 괜찮아. 이제 정말 행복해도 돼. 그렇게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윤서는 어른이 되어가고 저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줄 차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 걸어나갈 차례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서쪽으로 길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 향이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불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상처를 안고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오랜만에 깊고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